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의 긴장감이 고조되며 등락을 반복했으나 결국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과 동일한 16,501.65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2% 상승한 1,878.61, 나스닥 종합지수는 0.5% 오른 4,148.34에 마감됐습니다. 하루 앞서 장 마감 직후 발표된 애플의 영업실적 호조는 이날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애플 랠리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의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지난 3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시장 전망치 2%보다 큰 것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운송 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2% 늘어나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전자기기 주문이 5.3%로 크게 늘어나 수요가 광범위하게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활절 연휴로 인해 통계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8일까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 주보다 2만 4천 건 증가한 32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31만 5천 건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부활절과 같은 휴일이 전년도와 다른 주에 있는 경우 노동부가 지표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업 인수 합병 소식과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 호조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승폭은 제한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0.42% 올랐고 독일 닥스 30 지수는 0.05% 상승, 프랑스 캡 40 지수는 0.64% 상승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의 중기적 인플레이션 전망이 악화될 경우 광범위한 자산 매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드라기 총재가 이날 네덜란드 중앙은행 창립 200주년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통화 정책과 추가 양적 완화를 결정하는데 유로화 환율이 중요한 요인이라며 유로화 움직임에 따라 통화 정책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계 세력 간 무력 충돌이 벌어져 5명이 사망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도네츠크주 슬라반스크를 공격해 불법 검문소 3곳을 철거하고 이에 저항 5명의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슬라반스크는 친러 무장 세력이 장악한 도시로 지난 20일에도 이 도시에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유럽의 화약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불거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을 방어해줬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 호실적을 발표한 애플과 페이스북 영향으로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기업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호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 또 애플 영향으로 삼성전자가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도 대체로 쉬어가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심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는 약해진 가운데 기관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지수는 2거래일째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잠시 자세한 대응 살펴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 여러분, 해외 여러분, 그리고 정권인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 국내외 펀드매니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이 외국인의 매수는 약해지고 기관의 매도가 증가하면서 지수는 2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말씀처럼 낙폭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대형주 위주로만 매수가 몰리면서 삼성전자가 1% 이상 강하게 올랐고요. 또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좀 오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대응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요즘에 그 외국인과 기관 동향을 보면은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 오랜만에 이제 1,378억 정도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500억 총 합쳐서 거의 한 2천억 정도 사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코덱스 200이 OCI 네이버 찾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도는 뭐 반대겠죠. 근데 이제 왜 이런 게 있냐면 뭐 제가 누차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옵션 영업 일수가 6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그 기관들이 이제 개인을 공격하는 그리고 외국인을 공격하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개인들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조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가버린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선물도 선물을 조금 먹고 있어요. 한 포지션당 선물은 한 150만 원 정도 먹고 있는 부분이고 콜옵션과 풋옵션 자체가 콜옵션 매수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슬럼 한번 좀 혼날갈 그런 부분이 있고요. 풋옵션 매수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들은 전부 주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물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여기서 이제 콜옵션 매수의 시간 가치까지 뚝뚝 떨어지니까 콜옵션 특히 이제 옵션 차트를 보면 개인들은 굉장히 데미지가 큰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이제 먹고 있는데 이 선물에서 먹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보험성으로 풋 매수하는데 이 풋 매수에서 돈을 조금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이제 뭐 외국인들은 돈 잃을 부분은 아니에요. 잃을 부분은 아닌데 풋 매수죠. 풋 매수에서 이제 돈을 이제 조금 거의 먹고 있고 별로 이제 손해 나는 게 없는 겁니다. 기관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돈을 적극적으로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기관들이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상승하는데도 안 움직이는 부분은 기관들은 지금 뭐 주가가 안 움직이고 그냥 끝나면 대박 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물 지수를 보면 기관들 자체가 이제 누차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은 지금 260 넘어가면은 일단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수익 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수익 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263까지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기관들은 이 지수를 260에서 263 이 자리가 종합주가지수로 1975포인트에서 2005포인트 사이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260 할 때 바로 기관들의 개입해서 아래 꼬리 타는 그런 부분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굉장히 깝깝할 거예요. 지금 그 주가가 글로벌 주식이 뜨는데 우리나라 주식 왜 안 뜨노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 기관들은 안 움직이는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관의 동향을 철저히 한번 분해가 꼼꼼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선물은 아직까지 한 달까지 남았지만 옵션 같은 한 달 안 남고 이제 6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옵션 상태가 굉장히 봐야 됩니다. 지금 기관들이 다 유리한 쪽으로 걸어놨습니다.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지금 프리미엄 자체가 오늘부터는 한 20% 정도 내 돈이 뭐 콜 샀던 사람들 20% 정도 줄어듭니다. 이 줄어드는 것은 기관과 개인들의 돈들이 어디에 기관들로 빨려가는 퓨어리처럼 빨려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분명히 좀 상승적으로 보는 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제가 뭐 지나간 이야기라서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최소의 데미지로 빠져나오는 게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1평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이제 근접한 수렴 구간에 있습니다. 5일, 10일, 20일에 2평의 수렴이 뜬 부분이라는 것은 주가의 행동성이 있을 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상승 쪽이라고 하락 쪽이라고 제가 이제 어떤 말을 하지 않겠지만 내용은 다 포함됐을 것 보이고요. 어쨌든 간 21평의 수렴 부분 이거는 두고두고 화근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렴 부분이 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61일평 자체가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61일평이 상승하는데 61일평이 여러분 앞으로 한 보름 동안은 급격히 상승. 61일평의 급격히 상승은 뭐를 말해줄 것이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61일평 상승할 때 주가 자체가 뭐 도전하지 말아서 개념보다도 61일평이 상승할 때 주가 자체가 이격이 없으면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지만 이격이 클 때는 61일평 한번 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거기 한번 동참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이 어제 데미지가 굉장히 컸죠. 코스닥이 13포인트 한 방에 떨어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제 코스닥의 데미지가 너무 크다. 코스닥 여러분 뭐 돈 잘 먹고 이틀 연속 음봉 이렇게 크게 맞으면 데미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코스닥은 자기 자산의 20% 정도만 해라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주가가 이제 저도 이번에 뭐 글로벌 증시가 워낙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기대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계속 복지부동이나 했던 이유를 왜 할 겁니다. 이제는 뭐 과거는 복지부동 계속 이야기하면 댓글에 욕 쓰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맞아가는지 욕 쓰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오늘부터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기준선이 움직입니다. 기준선 움직이는 걸 민감하게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기준선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기준선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것은 기준선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앞으로 한 10일 정도 상승이 있습니다. 이 상승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어떤 의미인지를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선이 가까이 왔다. 전환선에서 기준선이 가까이 왔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인지해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기준선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과거의 예로 한번 보시면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를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많이 오른다. 이번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많이 오른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한번 인지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선행 스팬2가 움직이지 않고 선행 스팬1만 움직인다. 그럼 청송님 선행 스팬1이 오르면 주식 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건데 거기에 신고가 부분은 신저가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저녁 인터넷 강좌가 구름의 8가지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름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 강좌 서울경제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인터넷 강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변곡점 부분이 굉장히 구름이 얇다. 구름이 얇다는 것은 어쨌든가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이 큰 부분이 이격이 좁아진다. 이격이 좁아지면 과연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여러분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딱금 15조는 절대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선물 옵션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원화가 1,030원, 이거는 두고두고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원화 강세는 3개월 후에 우리나라 수출에 굉장히 치명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인지하고 또 유가의 100불 이상, 금값의 1,300불. 이 말은 뭐냐면 원화 강세에 또 원료가 굉장히 최근 이제 산업 반도체 관련 원료들이 급등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좀 하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청송님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실 때 사실 여러분들 제가 누차 여러분 네이버라든 삼성전자 생각하지만 살 그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주가를 10% 물려가지고 다른 데 간다.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10% 물리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주가를 지금 상승 종목이 많을 때는 팔고 따라가지만 상승 종목이 없을 때는 여러분께서 그냥 낙폭 과대 우량주들 갖고 그냥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여러분 지금 장세에서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지금은 주가 한 10% 15% 넉넉 잡아서 20% 빠지더라도 기다리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주가가 힘없이 오를 때는 주가 뜰 때 번개처럼 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굉장히 힘들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주식 몰렸다고 손절 맺히고 주식 안 할 것 같으면 손절 맺히지만 주식을 계속 하실 분들은 그냥 물린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나머지 돈을 속된 말로 한 배팅할 수 있는 잉여분을 갖고 있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선물은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계속 뭐 중년 자리가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5P, 플러스 마이너스 252.50, 어제 이제 200.50,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200 이제 60. 지금 기관들이 260에서 262.50 이전후에서 풀 베팅, 돈 먹을 수 있는 그런 블럭을 짜놨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운영의 폭을 잡는 게 좀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요즘 뭐 매수 매도의 형태가 선물과 옵션에 따라서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외국인 그 코스닥은요, 기관과 외국인의 전혀 동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피봇 자체가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005포인트에서 15포인트에서 거의 끝날 것이다. 근데 15포인트에서 끝나는 그런 국면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글쎄요, 주피봇 자체가 뭐 제가 볼 때 다 움직인 것 같아요. 오늘 주 초반인데 말인데 다 움직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그 월이 굉장히 도지가 적습니다. 이제 2015포인트 전후에서 보통 우리가 제가 100포인트 움직이면 1900 한 10 정도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이 도지가 좀 커야 되는데, 도지가 적다는 것은 폭풍전야다 이렇게 봅니다. 폭풍전야란 말은 한번 크게 움직이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5월달 공휴일도 많고 5월달은 6월 선물 만기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5월달은 저는 이제 총력전을 펼 생각이, 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옵션 안 하고 선물만 하죠. 선물하고 우량주만 하는데 주가가 5월달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그 좋음이 중간에 장미처럼 가시가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5월달은 총력전을 피고 있다. 지금 여러분 주가가 뭐 속된 말 아리까리하다 100% 현금은 절대 위험합니다. 물리더라도 주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그 주가 자체 이제 그 피벗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피벗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 다우존스 지수나 나스닥, S&P, 반도체 지수, 미국의 4대 지수는 저는 단기가 아니고 저는 거의 중장기적으로 거의 상수에 왔지 않나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00% 상수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일단 미국 글로벌 증시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고점에서 다 무거워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주가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했으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빠질 때는 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 같이 빠질 그 탄력을 받아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글로벌 증시를 보도 여러분의 전략 전술을 자중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가 계속 힘을 쓰고 있고요. 상해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 2대국 중국과 일본의 증시는 힘을 못 쓰고,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 지금 장세가 캔들 차트가 고점에서 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점에서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판다. 주가라는 것은 살 사람이 있어야 연속성이 있는데 지금 살 사람이 다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MACD 분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ACD를 보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MACD가 지금 데드크로스 확정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MACD는 여러분 후행성 지표로서 거의 답을 보고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MACD 데드크로스 이후에 주가 좋아진 적이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MACD가 오실레이터가 이제 대량으로 확대된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국면이지, 오실레이터의 시작 이 부분이 뭐를 말할지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개인들의 옵션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개인들 최근에 한 5개월 동안 옵션에서 사실 너무나 큰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작할 때도 저 시황들을 따르려 했는데 온 동네에서 증권이 뭐 2,100간, 2,200간 뜯어버리니까 우리 개인들이 거의 마음이 새가심이라서 전부 콜 쪽으로 걸어놨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염려스럽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복지부동이라는 것은 뭐 양해치를 건드리는 이런 부분 해야 되는데 지금 콜 쪽으로 퐁당 걸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스럽다 이렇게 보니까 이미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저 생각으로는 주가가 확 떠가지고 여러분들 다 수익 보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인들은 조금
데미지가 있더라도 빠르게 한번 나오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도 오늘 또 복지부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오늘은 조금 빠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한 1985포인트까지 1985까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식은 물린 것들 흔들리지 마시고 그대로 갖고 단 우량주의 하시고 여러분 오늘 주가의 움직임은 어제보다 굉장히 큰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건데 종가가 장대 연봉이라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약세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의를 사랑하고 서로 도움만하는 우리 센시체 여러분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전남 신장원입니다. 네, 기준선이 움직이는 만큼 민감하게 시장 흐름 체크해보자 하셨죠. 또 5월에 대한 전망 살짝 해주셨는데 4월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내비주셨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청송촌놈 신장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가 팩토리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어제 OCI가 장중에 2% 정도 오르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어제 종목부 차별 상승 심하게 나왔는데 좀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며 지수를 쉬어가게 만들었더라고요. 코스피도 코스 나쁘게 더 컸는데 오늘 흐름은 어떨지 시장 내 이야기도 해주시죠. 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하락의 연속성을 가지는 지수의 모습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화요일부터 말씀드렸지만 북한발 리스크와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함께 쏟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하락하는 모습이 더욱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어제 장 시작하고 10시 넘어서부터 빠르게 코스닥 쪽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플러스 0.4에서 마이너스 1.8까지 급락하는 모습들이 장중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코스닥을 보면서 느낀 점이 코스닥이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서 더 이상 힘없이 탄력적인 움직임이 떨어지다 보니까 차익 실현의 빌미를 가지고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관들이 하방으로 지금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부분이 아래 꼬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장을 관망하면서 제가 쭉 지켜보니까 오전 구간에 시장가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가 매도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어제 코스닥을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화요일 오후부터 북한발 핵실험 관련된 찌라시가 돌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도 익절할 종목은 익절하고 수익 챙길 종목은 빠르게 수익을 챙기면서 종목을 압축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꾸로 화요일부터 코스닥을 매수한 개인들이 단기간에 10% 급락을 맞아버리고 북한발 이슈까지 이제 터지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시장가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손절이 손절을 부르는 투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어제 오전장에 살짝 보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코스닥 캔들을 보면 아랫꼬리가 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저가 매수세가 그만큼 이 구간에서는 빠르게 들어왔다라는 그런 모습이 캔들의 아랫꼬리로 들어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 시장가로 투매에 동참한 개인들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초반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코스닥이 지금 반등 구간에 조금은 소폭 들어왔다는 것이겠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제 시장가로 던졌는데 시장가로 던지고 손절배를 했는데 오늘 코스닥이 갭상승 출발한다. 그러면서 아랫꼬리 달린 종목들 위주로 반등세가 나온다는 것인데 지금 코스닥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추세를 조금씩 변형시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투매를 유발시키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포스코 캠텍이라든지 CJ ENL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GS 홈쇼핑이나 파다이스다 이런 종목군들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1%씩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줬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종목들이 하락을 했냐 그렇게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종목들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많은 종목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개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간에 그런 싸움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매가 더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것이죠. 지금 코스닥이. 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종목별로 압축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늘려놓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왜냐면은 한 번 더 우리가 순환매에 빠르게 이동을 해서 또 한 번 크게 먹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상승 뒤에는 하락이고 하락 뒤에는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하락을 이용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OCI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었고, OCI가 이제 목표가로 제시했던 그 19만 원 언저리까지 이제 상승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일단은 수익을 챙기는 관점에서 보고, 그게 아니라면 홀딩 관점에서 홀딩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 종목 통틀어서 유일하게 지금 대형주 중에서 장중에 2% 가까운 상승폭을 이 OCI 같은 경우가 기록을 했었고, 동가는 십자형 양봉 도치의 모습으로 마감을 시켰지만은 어제 기관들의 대량 매수세가 뒤늦게 들어왔죠. 자,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어제 한 15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상황인데, 근데 어제 기관들의 시장 자체가 어제 기관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시장을 하락했는데 이 OCI는 기관들이 대량 매수를 했다? 실적이 좋아지고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량 매수,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다만 지금 19만 원 언저리가 지금 강력한 어떤 그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사실상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20만 원 언저리까지는 슈팅이 한번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에서 어떤 민기적거리는 움직임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단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제 개인들의 대량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도 나서면서 기관들이 전부 물량을 흡수시키면서 일단은 물량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나올 물량들이 빠르게 나와주면서 조정이 또 나와줘야 슈팅도 가능한 부분이고, 이평 저항 구간들이 지금 보시면은 우하향하고 있죠.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우하향하면서 아래로 수렴화되는 부분들이 나와주는 것이 또 어떻게 본다면 또 쉽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CI는 오늘 어느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갈 확률도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예상치 못하게 오늘 슈팅이 좀 나와준다면은 강한 양봉이 좀 나와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추이 지켜보자, 관찰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마지막 정리 멘트를 할 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각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우리 종목들 각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1분기 실적은 어떤지, 그리고 내 종목에 어떤 재료가 하반기에 있는지 확인하고 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금요일장이고 종목별로도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그리고 지수별로 반등폭 체크하면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적절한 현금 비중 반드시 좀 있어야 된다. 포트 교체의 기회 활용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틈에 동참하지 말고 잘 견뎌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죠.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지수보다는 종목별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오늘 시장도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발 전시와드 1분 여기서 마치고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